이시영입니다. 오늘은 이시영 TV 제3신이 발의된 날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분들이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박사 참 시원한 말 잘해주셨고 궁금증이 많이 풀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래서 도대체 자연의학이라는 게 뭐냐, 이게 뭐 암도 절로 난다는 소리냐,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연의학이 뭐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현대의학은 두 갈래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위 말하는 병원의학입니다. 여러분, 병이 나면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치병의학이라고도 부르죠. 여러분, 이 점에 관한 우리 한국은 세계 최고의 인류의 병원입니다. 여기는 뭐 누구도 이 일을 달 수가 없는 세계 인류 병원입니다. 우리는 더구나 서양의학도 있지만 또 한의학도 동시에 독립적으로 잘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정말 참 우리가 치병의학만은 우리가 세계에 자랑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조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향은 예방의학입니다. 병이 나기 전에 예방을 하자. 여러분, 이게 이상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방의학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양의학을 보려고 또 다른 의학들은 이것은 대체의학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그 말에 상당히 저항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의학이 보려고 나머지 의학은 아류다 하는 이런 서양 중심 사상에서 비롯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근에는 통합보완의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동서양에 뿐만 아니고 뭐든지 좋다는 것은 우리가 다 한번 해보자, 뭐 이런 뜻입니다. 이게 예방의학이고 자연의학도 물론 그 넓은 캐리고리 속에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자연의학이라는 것은 우리 몸이 스스로가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엄마로부터 태어날 때 타고나는 겁니다. 우리가 방어체력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를 병으로부터 방어하는 이런 튼튼한 자연 치유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금만 몸에 이상이 있으면 병원에 갑니다. 덜컹 겁을 먹고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그 병원에 쫓아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외래 환자 방문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외국이라면 그 정도는 웃고 넘깁니다. 여러분, 외국 의사들은 선진국에는 감기 환자는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 조금만 이상하면 병원으로 달려가죠. 특히 요즘 젊은 엄마들은 얘가 좀 울기도 하고, 얘가 좀 뭐 설사를 좀 한다든가 겁이 나서 그만 소아과로 달려가는, 저는 이런 것들이 참 문제다. 왜 그럴까? 이런 걸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공부를 하질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공부보다도 자기 몸 관리에 대한 공부를 제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무슨 의과대학을 다녀서 의사 공부를 다 하라, 이건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건강 수칙이 있습니다. 요거는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런 점에서는 학교에서도 문제입니다. 이 별로 아이들에게 정말 건강이라는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제가 하도 딱해서 여러분, 저는 세로토닌 키즈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유치원 어린이 아이들에게 어린이집에서부터 이거를 정말 습관으로, 건강한 습관을 길리자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뜻있는 분들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유치원에 건강 프로그램을 우리가 넣었습니다.
근데 정말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들은요, 명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이 4살, 5살 난 이 꼬마 아이들이 그 개고다니처럼 뛰어놀다가 명상 음악이 나오면 아주 어른들보다도 명상을 더 잘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명상 이야기를 특히 하느냐. 우리 한국 사람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명상입니다. 우리가 너무 급하고 격하고, 여러분 최근에 벌어지는 보복 운전 같은 것, 여러분 요즘 증오 폭력이라든가 살인사건, 여러분 우리 사회는 정말 이런 사건이 한번 나면 뭐 발끈 뒤집혀집니다. 큰일 났다 이거.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길을 가기도 두려운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즉흥적이고 폭발적이고, 또 이래서 요즘 정말 우리 사회가 엄청난 시끄러운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우리 어린이들이 명상을 하는 걸 보면 그 신기하기 짝이 없습니다. 야, 우리 어른도 저렇게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정작 어른들은 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좋다는 거는 상식으로 알아요. 너무 많이 먹지 말고, 그리고 절제 있는 생활을 좀 하고, 또 운동도 좀 하고, 싫어도 이 정도는 기본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알고 실천을 해도 됩니다. 또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된다. 담배는 끊는 게 좋겠다. 이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잘 되지가 않습니다. 하려고 작정을 하지만 이 작심삼일입니다. 이게 오래 못 가요. 그만 며칠 하다가 흐지부지, 그럼 마음이 약해집니다. 이것은 혼자 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알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힐리안스 섬마을을 운영하기 때문에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제가 왜 이 섬마을을 그 고생해가면서, 여러분 내가 이거를 짓기까지 거의 한 500번을 설명을 했어야 했습니다.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왜 이걸 지어야 되느냐.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정말 생활 습관의 기본을 여기서 한번 익히고 배우고 또 체험을 하고 나면은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평생의 자산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다른 공부, 어떤 공부보다도 자기 몸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된다. 알고 있으면서도 안 되는 것도 있고 몰라서 못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섬마을에는 어려운 주문을 하지 않습니다. 생활 습관을 바꾼다 그래서 되지도 않은 것을 환자들에게 권하지 않습니다. 저는 의과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네가 할 수 없는 걸 환자에게 요구하지는 말아라. 저는 반드시 제가 먼저 한번 해봅니다. 저는 새로운 약이 나와도 내가 먼저 먹어봅니다. 그때 이 약을 먹었을 때 환자 기분은 어떨까? 여러분, 그러니까 의사가 못하는 일을 환자 보고 하는 것은 의사의 도리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정말 그동안에 지가 공부했던 의사로서의 평생을 공부한 모든 것이 여기에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신과 의사니까 어려운 걸 억지로 하라고 주문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안 된다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따라서 할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고 또 지속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완벽한 예방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곳은 적어도 지금까지 제가 아는 한 우리 섬마을이 유일한 곳입니다. 이 세계 어디 가도 여러분,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전 세계를 다 돌아다녔습니다. 좀 건강마을로 유명하다는 데는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래도 우리 마을처럼 이렇게 완벽한 예방 프로그램을 참 손쉽게 누구나 따라할 수 있게 쉽게 만들어 놓은 것은 아직은 이 지구상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래서 외국에서도 많이 찾아옵니다. 참 고마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의 자산만큼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 다 잃습니다. 이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건강에 대한 걱정을 아프기 전에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걱정입니다. 아프기 전에 걱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방 아닙니까? 자, 선진국에서는요. 그래서 이런 예방을 전문으로 하는 시설에는 의사가 처방을 하면 보험료를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왜? 병원에서도 그게 훨씬 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장병 수술하면 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방을 잘하면은 그 돈 정말 100분의 1만 들여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독일 같은 나라에는요. 의무적으로 1년에 2주, 3주를 반드시 숲속에서 자연 치유를 하고 나오도록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선진국도 차츰차츰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웃 일본만 하더라도 이런 시설이 오면 보험에서 다 커버를 해줍니다. 왜? 그게 싸게 치인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런 날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점에서는 제가 참 죄송스러운 표현을 드리자면 좀 미련합니다. 도대체 뭘 믿고 저렇게 하고 다니는지 저로서는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알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멋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우리가 이 과학 만능 시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되지. 여러분 이 생각만은 좀 버리십시오. 아프면 물론 병원에 가야죠. 그러나 아프기 전에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게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요. 왜 병원에 그리 자주 가야 되느냐. 이게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젊은 엄마들은 건강에 대한 상식이 없습니다. 안 아파봤고 지금까지는 건강했죠. 그러니까 아이가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그건 병원에 가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는 배가 아프면 할매가 내 손 약소이다 하고 배를 주물러 줍니다. 그거 다 나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거짓말 같지만 이거는 의학적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할머니의 그 애정 어린 따뜻한 손이 아이들이 설사를 먹게 하고 배 복통을 줄이느냐. 이거는 사실입니다. 의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를 우리가 모시고 살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걸핏하면 그건 병원으로 쫓아가고 모든 것이 그저 의사들 지시만 따르면 되는 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의사 지시대로 하면 그래도 또 괜찮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제멋대로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게 정말 싫은 일 억지로 하러 가면 3일을 못 갑니다. 여러분 집에 가보면 어떤 집에는 약이 한 보따리입니다. 그 약을 이렇게 하루 삼시세끼 이렇게 먹으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그렇게 먹지 않습니다. 며칠 먹어보다가 귀찮으니까 때려잡아버립니다. 당장 안 아프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는 이 약이 도대체 어디서 먹는 약인지도 모르는 약들이 집집마다 한 보따리씩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정말 아픈 이상 의사의 지시를 따라야 됩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프기 전에 예방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